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정비자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누가 받았는지 아시죠? 바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한 mRNA 백신을 만든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이 나오려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해가 없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양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만성질환에 대한 임상시험을 많이 진행하시는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님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하정은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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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하정은 센터장입니다. 우리 비만 치료제 이런 관심 많지 않습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비만 치료제 임상시험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도 임상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1상, 2상, 3상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하게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었을 때 처방이 가능한 시판 허가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재현 교수께서 비만 치료제 임상, 2상, 1상 이렇게 거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신약이 나오려면 바로 임상을 거쳐야 합니다. 자, 임상 시험에 또 종류도 많다고 하는데 각 임상의 절차, 의미 좀 쉽게 알려주십시오. 네, 임상시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뜨거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은 대부분은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요. 인체에서의 안전성을 일단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약물 동태에 어떻게 이 약이 우리 몸에 분포하고 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약간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면 이제 이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도 요즘엔 조금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A, EB라고 해가지고요.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 약효의 유효성을 일부 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적의 용량요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허가를 위한다면 3상 임상시험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대규모 임상시험이라서 경우에 따라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유효성이 입증되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다른 약들보다 우월한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신약으로 이 허가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는 효과를 입증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기존 치료제 대비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까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계를 두는 거는 임상시험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이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연히 생각하면 환자 입장에서 이 임상시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정받거나 검증받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투여받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우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하고 있는 비만 임상의 경우는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그 약에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절박한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치료제가 없는데 새로운 신약이 나와서 임상시험을 할 경우에는 그게 임상시험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희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절박하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어떻게 부작용이 좀 많을 수도 있거나 검증이 덜 될 수도 있다는 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상자분들이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질병에 대한 신약인가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자, 임상시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신약이 나오기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이 많기도 하고 또 임상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또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몇 가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은 그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이 처음으로 노출되는 일종의 실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상, 2상, 3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안정성과 적정 용량에 대해서 여러 번 체크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특히 3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대부분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모든 걸 올스탑 또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자분께서도 그 부작용이나 이상 사례가 발생할 때 충분히 이제 보고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너무 위중하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임상 시험을 이제 중단할 수도 있고요. 이상반이 생기신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만성 질환에 대한 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성 질환도 임상 시험 중요한지. 물론입니다. 간절한 사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기대 수명에 비해서 건강 수명은 상당히 낮다고 얘기를 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병을 가지고 여생을 사는 기간이 평균 17년이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하는 이런 임상 시험을 해서 좋은 약들이 나오게 되면 이 건강한 생명 연장, 수명 연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임상 시험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고혈압이라든지 네. 뭐 당뇨병 약, 또 이상 지질혈증 약, 뭐 약이 몇백 가지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약들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은 대개 복용을 시작을 하면 평생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효능과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이 많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아주 초기에 나왔던 경구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같은 약은 좋은 약이지만 부작용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약을 자꾸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나오는 당뇨병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을 줄이고 효과가 높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사실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과 같은 다른 만성병에 대한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약들을 사실은 일반인들은 정보를 찾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병마다 임상하는 정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보를 얻으시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식약처로 들어가시게 되면 임상시험 정보가 이미 다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걸로는 조금 저희는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이 임상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다 보니 저희가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식약처 정보는 그대로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개선시키려는 부분이 임상시험 제목을 조금 더 쉽게 변형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임상 시험에 대한 오해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 많이 해소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궁금증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바로 우리 교수님과 하정 센터장님 또 저가 댓글을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